안녕하세요, 짤추입니다. 2020-21 시즌 리그 전반기 AC밀란을 리그 1위로 독주하게 만든 하칸 차르노글루는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소속 카를스루헤에서 데뷔했고 함부르크를 거쳐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는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으며 국내 팬들에게 인지도를 쌓았고 실제로 손흥민과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레버쿠젠을 떠나기 전 몇 시즌 동안 쏠쏠한 활약을 보이며 팀을 이끈 차르노글루는 2017년 여름 AC밀란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적 이후 몇 시즌 동안은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차르노글루는 잘하는 경기에서는 MVP급 활약을 했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는 날이면 팀의 워스트 멤버로 항상 뽑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후반기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합류한 뒤로 차르노글루의 뽑은 귀신같이 살아나며 매 경기 출전할 때마다 본인의 몫은 항상 해주는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차르노글루는 경기장에서 어떤 플레이로 본인의 진가를 발휘한 걸까요? 차르노글루가 부진했을 때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개인적인 욕심을 드러내며 무리한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닌 동료 선수들과 원투 패스나 논스톱 패스로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차르노글루는 10번 롤을 맡는 선수치고 전진 드리블이 미흡한데요. 때문에 예전에 왼쪽 윙을 주 포지션으로 했을 당시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단일화된 플레이로 상대에게 번번이 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공격 상황이면 우선 공을 키핑한 뒤 빠르게 상황 판단을 내립니다. 차르노글루는 본인의 앞에 많은 공간이 있으면 드리블 이후 창의적인 패스를 내줍니다. 반대로 본인 앞에 공간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공을 지키는 데 주력한 뒤 상대적으로 상대 선수 숫자가 덜한 곳으로 전환 패스를 줘서 발빠른 선수들이 있는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차르노글루는 드리블이 약점인 플레이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드리블이 약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적은 횟수의 터치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차르노글루는 후방에서 패스를 받은 이후에 먼저 공을 안정적으로 키핑한 뒤 두세 번의 볼터치만으로 공을 운반하고 앞선의 공격수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줍니다. 차르노글루는 경기당 터치 횟수는 많지만 온더볼 과정에서 터치 횟수가 적다는 것은 볼이 움직이는 공간에서 자주 머물러 있으면서도 팀의 경기 템포는 유지시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르노글루가 본인의 약점인 드리블은 줄이고 장점인 킬패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는 피올리 감독의 수비 전술에 의해 차르노글루는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철저한 대인 방어로 상대를 전방에서 찍어 누릅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차르노글루는 자기 진영으로 빠르게 복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귀하고 나서는 낮은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취하고 지역방어 형태에서 공을 소유한 상대 선수가 본인의 주변으로 오면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를 밀어냅니다. 지난 시즌 차르노글루는 주로 윙어로 출전해 팀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단단한 이선을 구축하기 위해 공격과 수비 모두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수비 상황에서 두 줄 수비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자 확실히 볼을 뺏은 이후에 역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라인에서 공을 빼앗고 본인이 공을 수했을 땐 짧은 패스나 드리블로 풀어나가기보단 본인의 장기인 킥을 활용해 정확한 롱패스로 상대가 전방 압박의 스타트를 끊기도 전에 공을 미들 서드 지역으로 보냅니다. 차르노글루는 지공 상황에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로 들어섰을 때 스트라이커와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스트라이커로 하여금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 뒷공간을 만들어내고 간단한 원투 패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슈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레앙과 같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선수가 윙어로 출전할 땐 경기 중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 메이킹을 시도합니다. 이때 차르노글루는 섣불리 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 선수들을 본인 쪽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차르노글루의 뒷선에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있는 3선 미드필더에게 패스합니다. 상대 선수들은 공이 움직이는 곳으로 접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올리게 되는데 패스를 받은 선수는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타이밍에 기습적인 얼리 크로스를 올려 상대의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차르노글루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을 때도 데드볼을 처리하는 능력만큼은 정말 뛰어났는데요. 밀란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터뜨린 골은 이번 시즌 셀틱전에서 터뜨린 골을 포함해 4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킥의 날카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직접 골문을 노릴 때보다 문전압 선수들을 겨냥하는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처리할 때 정확도, 궤적, 강약 조절, 높낮이 등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볼을 처리하는 상대 선수들은 세트피스에서 고전했고 골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 이는 AC밀란의 여러 득점 루트들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즌 차르노글루는 다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본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했습니다. 과연 차르노글루는 작년 시즌 동안에도 이런 활약으로 AC밀란을 10년 만에 리그 챔피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